안녕하세요. 먼저 2025년도 수입업자 대상으로 폐기물 부담금 제도 안내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순서는 제도 일반 사항, 부과 대상, 부과 제외 대상, 실적 신고 방법, 그리고 부담금 산출 및 부과 납부 방법, 또 자주 하는 질문과 참고사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제도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그런 제품, 재료, 용기를 제조, 수입하는 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업무 흐름도입니다. 먼저 수입업자는 전년도 수입 실적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폐기물 부담금 시스템에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즉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 실적에 대해서 지금 이번 달 31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하고요. 3월 31일까지 제출하신 경우 중 부과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를 신청하실 적에는 그 4장의 고지서가 한꺼번에 나가고, 그래서 그 납부 일정이나 뭐 업체 지출 사정 같은 거 잘 확인하셔가지고 기한 내에 신청을 해주시고, 일단 일시납으로 고지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분할 납부로 변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 시점에 그 내용 정확히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신고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를 하게 되고요. 검토 후에 반려가 될 경우 기제출 실적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을 해주셔야 하고, 승인된 경우 부담 금액이 있다면 이제 고지서가 발행이 됩니다. 부담 금액이 아예 없거나 혹은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그 10,000원 미만인 경우에 승인이 됐는데 고지서를 받지 못하셔서 문의해 주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1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신고 기간에 검토 완료되어 4월 말에 고지서를 발급받으신 경우 일시납은 5월 20일까지 납부하시게 되고, 분할 납부를 신청하신 경우는 5월 20일을 시작으로 5월, 7월, 9월, 11월 4회분 균등 분할 납부하시게 됩니다. 분할 납부를 하실 경우는 저희가 4장의 고지서를 한꺼번에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 고지서별 그 찍혀있는 납부 일자를 확인하셔서 5월 거부터 1회차분부터 1, 2, 3, 4회 순차적으로 납부하셔서 그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납부해주신 부담금은 국고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세입으로 반영이 되어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사업 등 환경부가 정하는 사업 등에 사용되게 됩니다. 먼저 부과 대상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부과 대상 품목은 일반 물품과 플라스틱 제품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일반 물품 원래 6종이 있었는데 24년 실적분부터 껌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5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충제, 유독물 용기, 부동액, 일회용 기저귀, 담배, 아이스팩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은 일반용 또 건축용으로 나뉘어집니다. 플라스틱 제품의 정의를 좀 보면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최종 단계의 완제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그 딱딱한 그 재질의 플라스틱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 석유 및 석탄 등에서 추출된 합성 수지 물질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낸 제품을 말하며, 가소제, 첨가제를 사용하여 화학적으로 결합된 제품을 총칭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범위보다 더 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고무나 또 인조 가죽이나 그런 부분도 다 플라스틱의 제품에 속하므로 그 신고하실 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지금 저희가 최종 단계의 완제품이 부담금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항인데요. 좀 하나씩 살펴보면 제품의 기능, 작용, 판매 등을 수입된 부분품, 즉 AS 부품, 교체용 부품 같은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되고요. 제조 과정에 재투입되는 중간재나 원부자재는 최종 제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단, 그 단순 선별이나 조립, 절단 등의 단순 공정은 제조 과정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과 대상이 되고요. 판매 목적이 아닌 견본품이나 증정용도 부과 대상이 되니 신고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 대상은 HS 코드, 수입 통관 자료 세번 보호 기준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12조의 통합공고 상에 나와 있는 걸로 별표 폐기물 부담금 및 재활용 대상 제품 해서 코드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 시스템에서도 HS 코드 검색하시면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과 제외 대상입니다. 먼저 타 제도 대상 품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과 포장재가 있습니다. 즉 EPR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대상 품목인데요. 일단 그 완충제나 포장 비닐 같이 일반적인 포장재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대상 제품으로 정해져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22년, 23년 실적부터 전환된 품목이 다수 있는데 우선 22년도에는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식 필터 두 가지 품목이 있었고요. 23년에는 여러 가지 품목들이 전환이 됐는데 특히 수입 담당 업체 관련해서는 이 PP,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을 신고하실 때 좀 혼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생활용품 중에 몸체 주 재질이 PP 단일 재질로 되어 있는 건 EPR 쪽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EPR 제도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 열거가 되어 있어요. 밀폐 보관 용기, 뭐 대접, 접시 이렇게 하나씩 열거가 되어 있고요. 주로 물병이나 물통, 뭐 욕실에서 쓰는 비누 받침이나 바가지, 휴지통, 빨래 바구니, 뭐 수납장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해당 사항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품목을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그 몸체 재질을 확인하셔서 PP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봐주시고 PP가 아닌 뭐 ABS나 뭐 페트나 다른 기타 등등의 재질이면은 그냥 그대로 부담금을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PP 단일 재질로 되어 있는 거는 EPR 제도로 전환이 되었으니 그쪽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전환 품목들이고요. 또 발광 다이오드 조명, LED 조명 같은 경우도 전체가 다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직관형과 정구형만 EPR 제도로 전환이 되었고 평판형이나 기타 다른 모양들은 그대로 부담금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에코아스 환경성 보장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코아스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제품 일반적인 게 다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EPR 제도보다 더 대상 여부 확인하시기가 좀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냉장고, 텔레비전 등등 전기전자 제품이 다 해당이 되고요. 23년 실적부터 태양광 패널도 에코아스 제도에 포함되었습니다. 간단한 사진들을 넣어봤고요. 주의하실 점은 그 전기전자 제품 중에 USB 연결 어댑터 세트 상품은 에코아스로 신고를 하시되 USB만 있는 제품이나 건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은 부담금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이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10조 2항에 따른 부가제외 대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중에서 금액 기준으로 연간 수입하는 양이 CIF 금액 기준 9만 불 미만인 플라스틱 제품, 또 중량 기준으로 연간 수입하는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 양이 3톤 이하인 플라스틱 제품 등 부가 제외 대상이 되고요. 그 이하에 이제 법적으로 소유자에게 취득, 보관, 사용, 폐기 의무가 부여된 제품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으신 것 같고 그 의료기기를 수입하시는 업체분들이 계시면 그 환경부 고시로 그 20종 그 제외 대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은 의료기기 수입 인증서 허가증을 첨부하시고 비대상으로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 재료 용기가 있는데요. 이때도 수출 신고 필증이나 관세 환급 신청서, 영세율생 계산서 등 수출 품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준비하셔서 비대상으로 제외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표지 인증받은 제품
있습니다. 그래서 생분해성 수지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서 발급받은 제품이 있다면 그 관련 인증서 첨부하시고 비대상으로 제외하시면 됩니다. 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 법률에 따른 그 연구기관, 기업 부설 연구소나 뭐 이런 데에서 연구용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기업 부설 연구소 인증서를 첨부하시고 비대상으로 제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의 합성 수집 투입량은 그 산출에서 제외되고요. 그리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 수입업자도 그 자발적 협약 대사 품목에 한해서 비대상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적 신고 방법입니다. 자세한 실적 신고 방법은 이어서 진행될 시스템 교육 때 상세히 안내를 드릴 텐데요. 일단 홈화면에서 수입 실적 신고 메뉴 들어가 보시면 그 3단계로 나뉘어서 신고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신고 필증 확인 단계, 수량 정보 등록 단계, 중량 정보 등록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로 많이 해당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플라스틱 제품을 신고하실 적에는 원래 3가지로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증빙자료도 준비하시고 실적도 입력을 하셔야 수월할 텐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순중량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100% 플라스틱 재질인 경우 혹은 수입 면장상의 순중량 그대로 다 신고하실 경우에는 순중량 적용으로 제출을 하시면 되고 이때는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증빙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하고요. 먼저 비대상 신고 먼저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부가제외 대상, 타제도 혹은 기타 등등 비대상인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고 비대상으로 전체를 제외하시면 되고 제품 재질상 플라스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이와 같이 제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함유량 신고인데요. 제품의 일부만 플라스틱인 경우 신재 원료 사용량, 플라스틱 투입량을 직접 기입한 중량으로 적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개당 중량을 그램 단위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때 그 입력을 하신 중량을 확인한 근거 자료를 증빙 자료로 반드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재질증명서나 저울사진, 시험성적서 등이 될 텐데 이 증빙자료 관련된 내용은 전반적인 사항 안내 후에 예시 사진이랑 같이 추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제외 대상 소재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합성수지 섬유 제품, 천연가죽, 천연고무, 실리콘, 솜 이런 것들은 부가제외 대상입니다. 이렇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해주시면 부담금이 산출되고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품목별 부과 요율과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일반 물품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식을 살펴보면 일반 품목은 제품의 수입 실적에 부과 요율 그리고 산정 지수를 곱한 값으로 산출이 되고요. 플라스틱 제품은 플라스틱 투입량에 감면량을 제외한 중량의 부과요율과 산정지수를 곱해 산출됩니다. 여기서 감면량이란 그 연간 수입액 중 9만 달러 해당하는 플라스틱 양 또는 3톤인데요. 그 9만 달러 해당하는 양과 3톤 중에 더 감면량이 큰 걸로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되어 적용이 됩니다. 부담금 산정지수는 환경부 고시로 매년 정해지는데 24년 실적 산정지수는 1.362호, 담배는 1.1702, 아이스팩은 1.1031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담금 납부 방법입니다. 보통 인터넷 지로 혹은 인터넷 뱅킹으로 이용하셔서 납부해 주시면 되고요. 고지서를 받아보시면 뒷면에 납부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납부를 해주시면 되겠고 부득이하게 인터넷으로 납부하시기가 어려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이나 일반은행에서 창구 수납도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한국환경공단 계좌로는 납입이 안 됩니다. 국고로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타 따로 알고 계신 계좌로는 납입하시면 안 되고요. 또 가상 계좌도 없으므로 그 고지서 뒷면의 납부 방법을 참고하셔서 그대로 납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지서를 받으시면 거기에 납기일자가 적혀 있는데요.
납기일 경과 후 일주일 이내는 1% 가산금이 붙고 그 동일 고지서로 그대로 납부하실 수가 있고요. 일주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초 고지서로는 납부가 안 되고 3%가 붙은 독촉 고지서가 재발행되어 발송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좀 정리해서 넣어봤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 폐기물 처리 시 비용과 폐기물 부담금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폐기물 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폐기 시의 운반 비용이나 처리 업체로 나가는 비용과는 무관합니다. 2번, 기존 담당자가 퇴사했거나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자주 있으시죠. 담당자가 퇴사 혹은 변경된 경우는 새로운 담당자분이 본인 인증 후에 가입을 진행해 주셔야 하고 한 업체당 사용자는 복수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입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전 담당자가 신고한 이력을 새로운 가입 담당자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변경되시면 새로 가입을 하시고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3번, 수입 실적 작성하는데 다음 단계로 잘 안 넘어가져서 문의 전화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신고 작성 페이지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계마다 임시 저장을 해 주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집니다. 또 임시 저장을 하시면 이번에 바로 제출을 안 하시더라도 자동으로 중간 저장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수정하실 사항이 있거나 첨부하실 파일이 더 있으시면은 지금까지 하신 거 저장해 두시고 다음에 다시 들어가셔서 업로드 후에 제출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실적을 제출을 하신 후에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에 관해서 또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실적 제출 순서, 그리고 분할 납부 신청 여부, 예상 부담 금액 등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선 기한에 제출해 주시면 불이익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5번, 실적이 승인 또는 반려되었다고 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는 제출자에게도 발송이 되고 휴면 회원을 제외한 가입자 전체로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에 탈퇴를 하시거나 가입사항을 정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확한 사유는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팝업으로 바로 뜨고요. 팝업을 닫으셨다고 하더라도 수입 실적 신고 메뉴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업체 정보 하단에 바로 반려 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번, 저희가 정기신고 안내문을 보내드리고는 있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법령 기준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은 잦은 신고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상 품목을 수입하신 이력이 있다면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7번, 증빙자료는 플라스틱 물품 순중량 신고를 제외하고는 필수로 첨부를 해 주셔야 하고요. 표준 증빙자료 예시를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되 수입 신고 필증상의 수입 모델명별로 판별 가능하도록 첨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8번, 사업자 등록증 주소가 있고 우편물 수령지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고지서는 입력하신 우편물 수령지 주소로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주소와 상관없이 고지서를 원활히 받으실 수 있는 주소로 우편물 수령지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제도 관련 연락처랑 타제도 관련 사항이고요. 또 이제 환경부 고시나 법령 관련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